안녕하세요, 두루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는데요, 학원에 가서 영상을 올려놓고 제자들한테 이제 구독하라고 강요를 좀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이것이란 표현을 써서 제자들이 쌤 너무 가식적이에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No.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재능기부, 무료 나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강의를 올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아, 무지무지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네,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죠. 1학기 시험 기간 무지무지 바빠요. 저희 학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학생이 공부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쁠 텐데요,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아마 피크겠죠. 이 중간고사 결과가 노력했던 만큼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결과로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기게 된단 말이죠. 시험을 열심히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면 실망감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저도 이제 시험을 엄청나게 많이 치러보고 겪어본 이제 당사자로서 학창 시절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경수라는 친구인데요, 실명을 거론해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 뉴질랜드에 가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좀 주먹을 쓰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친구였기 때문에 내신이 거의 바닥에서 이렇게 형성되었던 그런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뜻한 바 있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재수를 하게 됐죠. 근데 워낙 바닥에 기초가 없다 보니까 재수를 하게 돼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대학에 떨어지게 됐죠. 실망하지 않고 삼수를 하게 됩니다. 삼수를 하게 돼서 끈질기게 드디어 경희대학교, 본교는 아니고요, 수원 캠퍼스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뜻한 바 있어 본교 대학원, 경희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실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생활이 모범생이었던 성적이 좋지 않은 모범생이 아닌 학생들이건 사회생활을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꼭 그것대로만 사회생활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못했던 학생도,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왔던 학생도 사회생활을 할 때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인간지사 세옹지마 아니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시험 성적 결과로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고1 개정교과서죠. 고1 개정교과서의 지학사 출판사 첫 번째 나오는 작품, 조선시대 황진이라는 기생이 쓴 동짓달 기나긴 바물이라는 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바물. 황진이의 시조죠. 황진이의 시조. 이 시조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시조입니다. 고시조. 옛날에 쓰여진 시조란 얘기죠. 조선시대 때 활동했던 시인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되는데요, 이 시도 마찬가지로 시를 접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신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갈래상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게 훨씬 시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갈래상의 특징은 시조이기 때문에, 시조는 거의 대부분 3장, 초장, 중장, 종장이죠. 6, 9,
각 장마다 구라는 게 2개씩 있거든요. 짝을 이루는 부분. 그 다음에 글자 수가 45자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평시조. 평시조. 그리고 이 평시조가 요 3장 6구 45자가 한 번만 나와 있는 시조를 우리는 한 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수가 나와 있는 시조를 또 단시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황진이의 시조는 갈래가 평시조이면서 단시조인 셈이죠. 요게 이제 참고삼아 요게 2수 이상 나오게 되면은 연시조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연시조를 배우지 않으니까 일단은 동짓달 기나긴 밤의 갈래가 평시조 단시조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장 시에서 시를 접근할 때 시마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 제 접근 방법이니까 학생들이 이걸 듣고 조금 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에서 포인트는 시조는 항상 종장을 눈여겨봐라. 종장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초장하고 중장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초장, 중장을 보면서 종장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 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드러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조가 어렵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종장이라도 해석하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표현 방법이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많이 보이는데요. 저번 시간에 그 수업했던 모란이 피까지라는 시에서 쓰였던 형상화라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상화라는 이 표현 기법이 이 고시조에도 쓰입니다. 물론 이게 황진이가 이 형상화를 알고 쓴 건 아니겠죠.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런 형상화 기법이 쓰였을 텐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형상화 기법이 여기서 하나 보이고,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형상화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에서 음성 상징어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모란이 피가 있는 시하고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하고 표현 기법이 비슷하네요. 형상어도 쓰였고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뭐가 쓰였다는 게 음성상징어라고 말씀드렸죠. 의성어나 의태어가 쓰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음성상징어가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고시조를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을 해석하는 겁니다. 읽는 것 자체가 옛날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또 흐름을 파악한다는 게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말도 많고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할 생각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내용상의 흐름을 잡고 대충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 뜻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여기 보면은 아래하라는 이 고전 시의 단어가 쓰이긴 했는데, 이건 보통 아로 읽으면 되고요. 아로 읽으면 되고, 둘째 음절에서는 의로 읽기도 하는데 아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동짓달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로 읽으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뭐가 이렇게 모음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읽을 때 아를 뒤집어서 읽으면 됩니다. 개로 읽으면 되겠죠. 개로 이렇게.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자음이 겹치는 고전 시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단어겠죠. 이런 단어. 그러면 자음이 겹칠 때는 무조건 요 뒤에 거 자음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하고 똑같은 걸 붙여서 발음하면 됩니다. 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짤막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春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별이라.
뭐 옛날 시조인데 상당히 뭔가 이렇게 애틋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거든요. 아무래도 황진이라는 여성 시인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황진은 뭐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기생입니다. 명기라고 그러죠. 아주 훌륭한 기생, 뛰어난 기생이죠. 상당히 박학다식했고 아는 것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알려진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는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강조되는 사항은 아무래도 형상화 기법인데, 그 내용은 본문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짓달, 뭐 겨울이겠죠. 겨울. 겨울이라는 밤에, 겨울밤에, 가장 밤이 길다는 밤에 일부러 설정한 것 같아요. 외로움이 가장 크니까요. 동짓달 기나긴 밤, 이 밤이 상당히 중요한 시인데, 밤은 잡혀지지 않죠? 만져지지 않죠? 그러면 어떤 대상이죠? 추상적 대상입니다. 추상적 대상. 밤을, 허리를, 허리 중간 부분 버혀내요. 잘라낸다는 얘기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걸 바로 형상화라고 말씀드렸죠. 형상화. 이 형상화 기법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 이 형상화 기법을 쓴 이유가 뭐 분명히 표현 기법을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하기. 밤을 잘라낸다. 밤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서 잘라내는 걸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화 기법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긴 동짓달 기나긴 밤을 허리를 잘라내서 춘풍, 봄바람, 이불, 덮고 자는 이불이죠.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또 중요한 시어가 나오네요. 서리서리. 그 밑에 보면은 구비구비라는 단어도 또 있거든요. 요 두 단어가 음성 상징어인데요. 둘 다 뭐 소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의택으로 보면 되겠죠. 서리서리는 뭐 이렇게 꾸깃꾸깃 포개서 넣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구비구비는 쫙쫙 피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두 단어가 의태어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옛날 고전 작품에서 이런 의성어나 의태어가 나오면은 한자어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성어나 의태어는 우리말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시에서는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서 시를 썼다. 이렇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표현 기법이 또 하나 중요하게 있다는 얘기죠. 한자보다는 우리말을 많이 썼다. 그리고 의태어를 보면은 우리말의 묘미를 많이 살려서 이렇게 시를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어로님, 뭐 뜻풀이도 나와 있죠. 사랑하는 님, 정든님, 그런 님이 오신 날 밤. 요 밤하고 위에 초장에서 나오는 밤은 약간 다른 의미겠죠? 초장에서 나오는 밤은 외로움이 있었던 밤이고, 혼자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장에서 나오는 이 밤은 긍정적인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간. 왜냐? 님이 오는 밤이니까. 님하고 같이 있는 밤이니까. 같이 사랑을 속삭여야 되니까. 그런 밤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밤이 오면은, 오신 날 밤인 가정이죠. if, 진짜가 아니고, 이불을 굽이굽이 피고 사랑하는 님과 다정하게 저 얘기하면서 밤을 지새리라, 이런 의미겠죠. 그럼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종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만큼 옆에 없는 님이 너무도 애절하게 뭐하다? 그립다. 이런 생각을 종장에서 황진이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를 뭐 고급스럽게 얘기할 필요 없죠. 황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런 마음을 주제라고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상당히 뭐 낭만적이고 뭔가 멋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시조인데, 이런 시조를, 사랑 얘기를 이렇게 다루는 시조를 현대시에서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연정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연정이라는 말 자체가 뭐 사랑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런 시는 거의 대부분 연정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생들이 쓴 작품들은 99%
거의 100%죠. 뭐 100%.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연정가 노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동짓달 기나긴 밤을 살펴봤는데요. 학습활동 뒤쪽을 보면은 동짓달 기나긴 밤하고 형식상이나 갈래상의 내용을 대조해낸 작품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김광섭의 저녁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는 이제 현대시죠. 내용상으로 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형식상이나 뭐 특징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한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왕 하는 김에 그것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기 부분에 나와 있는 김광석 시인의 저녁이라는 시인데요. 뭐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저렇게 많은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별은 사람하고, 여기서 화자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친밀하게 교감하는 대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별은 교감의 대상이다. 교감. 친밀하게 교감하는 대상이다. 1년에서는 별하고 내가 만나는 거죠. 별을 상징적 의미로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감을 나누고 처음에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겠죠. 별이 사라지는 시간,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밤이 깊을수록, 밤은 뭔가 이렇게 고독한 시간이거나 아니면 성찰의 시간, 뭐 요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아침이 오니까요.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밝음하고 어둠이 대조의 의미로 형성되어 있네요. 시어가. 여기 이 부분은 이어는 이별을 의미하겠죠. 별과 내가 만남을 했다가 이별을 했다. 그리고 3년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다시 만날 수 있겠느냐. 끝부분에 물어보는 어투니까, 알고서 물어보는 어투니까 서리법이 쓰였겠죠. 뭐 그리고 여기 표현기법을 살펴본다면 서리법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건 조금 더 비교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윤회사상과 같은 그런 특징이겠죠.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 이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뭐 친구지간에 헤어졌다가 이별했다가 한동안 못 만났다가 또 다시 만나서 친분을 쌓고 싶다. 긴밀하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다.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 시를 간략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비교해서 갈래를 탐구해 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연과 행의 구분으로 보면은 황진의 시주는 3장 6구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저녁이라는 시는 연과 행의 구분으로 보면 삼행이나 혹은 사행의 구조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줄, 3줄, 4줄. 그리고 연은 몇 년? 3년의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연과 행의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운율상의 특징은 황진이의 시조에서는 사음보란 율격이 느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에서는 운율상의 특징을 굳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음보나 삼음보가 교차되면서 자유롭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뭐 황진의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화 기법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고요. 이 저녁이라는 시는 1년을 보면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2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구조가 비슷하게 짝을 이루고 반복되어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대구라고 합니다. 대구. 읽을 때는 대구, 쓸 때는 대구겠죠. 그리고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알고서 물어보는, 다시 만나고 싶어, 이렇게 알고서 물어보는 표현기법이기 때문에 서리법이라는 표현기법이 쓰였죠. 이게 표현 방법의 차이점이고요. 말투인 어조로 표현 방법의 차이점을, 어조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은 황진의 시조에서는 의지적인, 사랑하는 사람하고 반드시 기나긴 밤을 지내고 싶다.
의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어조가 쓰였고, 여기 저녁이라는 시에서는 뭔가 이렇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영탄, 그다음에 성찰, 뭔가 반성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어조가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간략적으로 저녁이하고 황진의 시조를 비교해본 적용하기 학습의 내용입니다. 뭐 굳이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설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진의 시조하고 김광섭의 저녁이라는 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도 지금 시험 기간에서 무척 바쁘고 이런 기간이지만 저녁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왕 보는 김에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